안녕하세요. 판매디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든가 그리고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 15일부터 미국 유학생의 체류 제도가 바뀝니다. 지난 47년 동안 유지되어 온 방식이 이날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미 소식을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여러 유학원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보시면 대부분 다 겉에서 맴도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어디선가 이제 뭐 베껴온 듯한 뻔한 내용뿐이고 정작 미국 의치학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짚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매디랩이 의치학대 목표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유학생들은 이제 학교만 잘 다니고 있으면 미국에 계속 머물 수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언제까지 있어도 된다는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를 넘기려면 학생이 직접 이민국에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시행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 또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학이라서 한국에 이제 온 학생들, 유학생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처음 미국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오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판매드랩의 특성상 오늘은 이제 미국 의치학대 유학 준비생들과 미국 대학에서 의치학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새 F1 유학생 규정이 없애는 제도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9월 15일에 어디 있느냐로 갈리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6년제 통합약대, 뭐 통합의대, 통합치대 학생들을 위한 순서고요. 네 번째는 미국 학부에서 의치학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의치학대 준비생만 유독 복잡한 이유, 그리고 10년 동안을 누가 챙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을 이해하려면 없어지는 게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던 제도가 무엇인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기는 변화 다섯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두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외국인 같은 경우엔 원래 이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언제까지 미국에 있어도 된다 이런 허가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관광으로 들어가면 보통 6개월짜리를 받고 날짜를 받고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들어간다면 보통 3년짜리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받는데요. 그런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엔 달랐어요. 미국 정부는 이제 유학생들에게 날짜를 주지 않았고 대신 조건을 줬습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있어도 된다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duration of status, 그래서 이제 줄여서 DS라고 씁니다.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일반적인 비자가 몇 시간짜리 뭐 이용권이라고 하면 유학생의 이 DS는 자유 이용권에 가까웠다는 거죠. 몇 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규칙만 지키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제도가 197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1991년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 해에 미국 정부가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직접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정이 정확히 말하면 35년 동안 유지되어 온 1991년도의 체제가 이제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나머지 이야기가 전부 헛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 셋을 하나로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비자입니다. 여권에 붙어 있는 스티커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 발급하잖아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죠.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20, I-20, 20, 뭐 이렇게 부르죠. 학교가 발급하죠. 이 학생이 이 과정을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죠.
세 번째가 I-94라고 보통 읽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관이 만드는 거고 언제 들어왔고 언제 어떤 신분이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가 기록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변화가 이 전부 이 세 번째 서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I-94가 I-94, I-94라고도 하고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2014년, 13년부터 종이로 이제는 안 나오고 전산으로만 관리되고 있어요. 게다가 조회할 이유도 없었죠. 체류 만료일 칸에 날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DS라고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칸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도 하나 짚어보면 한국 학생들은 보통 5년짜리 학생 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자 5년 남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하고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별개라는 거죠. 비자가 5년 남아 있어도 I-94에 적힌 날짜가 지나면 그날부터는 불법 체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바뀌는지 다섯 가지 변화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변화는 고정된 만료일과 4년이라는 상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면 I-94에 구체적인 날짜가 찍힙니다. 이 날짜를 이제 어디빈 언틸 데이트라고 부르는데 언제까지 체류를 허가한다는 뜻이죠. 계산 방식을 보면 학교가 준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 그리고 입국한 날짜로부터 4년, 이 둘 중에 짧은 쪽에 30일을 더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2027년 8월에 미국 약대에 입학하고 2031년 5월 20일 졸업이라고 할 때 4년보다 짧으니까 학교 서류가 기준이 될 거고 I-94에는 2031년 6월 19일까지 찍힙니다. 여기서 미리 짚을 게 있는데 미국의 약대와 의대, 치대는 대부분 다 4년이죠. 그래서 상한도 4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 학기만 밀려도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6년제 통합약대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서류에는 2033년까지 적혀 있는데 I-94에는 2031년까지만 찍힙니다. 둘의 서류 사이에 2년의 간극이 생기겠죠. 두 번째 변화는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격리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학생들은 과정을 마친 다음에 60일 동안 미국에 더 머물 수 있었어요. 이걸 이제 보통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 격리 기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 규정으로 이 기간이 30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30일을 짐 싸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를 끝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30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가 있는데 미국을 떠나거나 더 높은 과정에 진학해서 새 체류 허가를 받거나 졸업 후에 실습 취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일정에 대입해 보면 미국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약대를 졸업하고 병원 수련으로 가는 경우인데 5월 중순에 미국 약대 졸업하죠. 그리고 나플렉스 약사 면허 시험을 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6월 달에 주 정부 면허를 신청하죠. 병원 수료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60일이면 7월 14일까지인데 7월 1일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30일이면 6월 14일까지죠. 7월 1일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60일과 30일의 차이입니다. 짐 쌀 시간이 반으로 준 게 아니라 면허 받고 수련 시작하는 구간이 통째로 밖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 변화가 오늘 첫 번째 순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권한이 학교에서 이민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랬어요. 더 있어야 될 사정이 생기면 학교의 국제학생처에 갑니다. 이제 그러면 담당자가 종료일을 늘려주고 새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민국에 낼 서류도 수수료도 심사도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단계는 그대로 학교가 새 서류를 발급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죠. 학생이 그 서류를 첨부해서 이민국의 체류 연장을 따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규정 문서에는 학교 담당자의 의견이 이민 심사관이 검토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어떤 사유여야 연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되는 게 세 가지인데 부득이한 학업상의 사유, 문서로 입증된 질병이나 의학적 상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정되지 않는 사유도 새로 명시됐어요. 학사 경고나 정학으로 생긴 지연,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돼서 생긴 지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미국 대학에서 유급 같은 경우에는 학점 문제였습니다. 한 학기 더 다니고 학비 더 내면 돼요.
앞으로 유급은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준 사정이 생기면 그때그때 문서로 남겨두시고요. 아파서 결석했으면 진단서를 미리미리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소급해서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전공과 학교, 학위 단위로 바꾸는데 이제 제한이 생깁니다. 규정에 이제 educational objective라고 해서 교육 목표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는데 전공 또는 교육 단계를 말하는데 교육 단계란 게 학사, 석사, 박사 같은 학위의 층입니다. 제한은 세 갈래예요. 첫째, 학부생은 처음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1년을 마쳐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전학이라든가 트랜스퍼, 편입이라든가 전공 변경, 학위 단계 변경도 다 막힙니다. 1년만 지나면 다시 열리는 거고요. 둘째, 대학원 단계는 훨씬 강합니다. 과정을 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도 전공이나 학교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원에서 다른 대학원을 변경도 안 되고 전공 아니면 이제 과정도 못 바꿉니다. 미국의 의대, 치대, 약대가 이런 데에 해당되겠죠. 셋째, 이게 학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과정을 마친 뒤에 더 높은 단계로만 갈 수 있고 같거나 낮은 단계로는 못 갑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대학에서 BA로 졸업을 한 다음에 BS를 다시 학위를 받는 거 안 되고요. 같은 학사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지금까지 학부 전공이 아쉬우면 학사를 하나 더 받는 거 이런 것들이 흔한 전략이었는데 그 길이 막힌다는 거죠. 이 조항이 시행이 미뤄질 수도 있지만 늦어도 2028년 9월에는 시행된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기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가장 무서운 변화일 것 같은데, 불법 체류 기간이 즉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데, 신분 위반은 조건을 어긴 상태고, 불법 체류는 3년이나 10년 동안 미국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제재를 계산하는 시계입니다. 지금까지 DS 상태에서는 신분을 잃어도 이 시계가 돌지 않았어요. 이민심사관이 위반을 발견해야 시작되는데, DS 학생은 이민국에 서류 낼 일이 거의 없죠. 발견될 접점도 없었던 거죠. 앞으로는 I-94 만료일이 지나는 순간에 그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6년제 통합약대 학생을 보면 6년제 통합약대에서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이 올라갔고 학교 서류도 2033년까지 유효한데 I-94는 2031년 8월에 이미 만료가 됐다는 거죠. 9월 1일부터 신분이 없는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학교는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봄에 확인이 돼 보니 이미 180일이 지나가 있다. 불법 체류가 180일이 넘긴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3년, 1년을 넘기면 10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1996년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이건. 유학생들에게는 만료일이 없어서 적용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 제재가 미국을 떠나는 순간 발동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놀라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 3년 금지가 발동하는 거죠. 학생 비자만 막는 게 아니라 취업 비자, 영주권 신청까지 모두 다 막힌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의 첫 번째 순서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먼저 오해 하나를 바로 잡으면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널리 퍼진 얘기가 이제 미국 유학은 4년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오해들이 생겼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4년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지 총 한도가 아니에요. 규정에도 미국 정부가 학교의 서류 발급 기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6년짜리, 8년짜리 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연장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8년제 통합의대라면 4학년 무렵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연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서를 세 개 붙여야 돼요. 첫째, 연장은 자동이 아니라 심사입니다. 신청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하고요. 둘째, 사유가 제한됩니다. 유급으로 인한 지연이 빠져 있는 거고요. 셋째, 심사 기관과 비용, 거절 가능성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요약을 하자면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다만 지금까지 자동으로 열려 있던 문이 이제는 매번 열어야 되는 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열리는 경우도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영상의 원칙입니다. 이 비자 규정, 변경된 비자 규정 자체가 156페이지짜리 문서예요.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건 확정적으로 학교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 확인하는 방법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학생, 그리고 방학이라서 한국에 있는 학생, 그리고 이번 가을 미국 대학에 신입하는 신입생, 그리고 9월 중순에 해외 일정이 잡혀 있는 학생,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이 보호 장치가 정확히 뭔지 보면 이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2026년 9월 15일에 미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규정 문서에 미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둘째, DS로 입국해 있어야 됩니다. I-94의 체류 만료일 칸에 DS라고 적혀 있으면 해당되는 거고요. 셋째, 그날 기준으로 유학생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지킬 수 있을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I-94가 발급되지 않고 기존 DS 상태가 이어집니다. 새로 생긴 4년 상한이 즉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졸업 후에 정리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60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가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계산해 드렸고 5월에 졸업하고 7월 1일에 병원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에서 60일은 그 구간을 덮고 30일은 못 덮었죠.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60일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 60일 유지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들과 여러 이민 로펌이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가 규정 조문 자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할 때 학교에 국제학생처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재학생들 그리고 올 가을에 처음 미국에 들어가는 신입생들 9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전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9월 15일에 미국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한국에 있으면 재학생이어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신입생은 이렇게 갈리는데 8월 말에 입국하면 보호를 받고 9월 20일에 입국하면 처음부터 만료일이 찍힌 I-94를 받는다는 거죠.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인데 며칠 차이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 며칠로 뭐가 갈릴까요? 정리 기간이 60일이냐, 30일이냐, 4년 상한이 바로 적용되느냐, 2030년까지 유예되느냐,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특례를 쓰느냐, 못 쓰느냐입니다. 항공권 변경 수수료와 비교할 성질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미국 학부가 개강 3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니까 대부분 조정이 가능할 거고요.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방학 중인 학생들에게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안내한 문서가 없습니다. 규정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 미국 대학이 같은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바꾸기 전에 학교 국제학생처에 확인해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9월 중순에 해외 일정이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미국 밖에 있으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거나 그 전에 돌아오는 걸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보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두 단계로 계산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별 종료일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실습 중이라면 그 허가증 만료일 중 늦은 쪽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한계선인데 어떤 경우에도 2030년 11월 14일을 넘길 수 없고요. 대입해 보면 올 가을에 4년제 미국 약대에 입학하게 되면 2030년 5월 졸업이기 때문에 최종 선 안쪽입니다. 출국만 안 하면 졸업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6년제 통합 과정은 2032년 졸업인데 보호가 2030년 11월에 끊깁니다. 5학년 무렵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보호가 언제 깨질까요?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가면 다시 DS로 돌아올 수 없고요. 이 세 가지는 알고 선택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갔다 들어오는 건 대부분 그냥 방학이니까 집에 다녀오는 건데 겨울 방학에 한국에 오면 격리 기간이 30일로 줄고 4년 상한이 바로 적용되고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던 특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뭐 정말 중요한 거면 가야죠. 다만 뭘 놓고 가는지는 알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미국 6년제 통합약대 그리고 통합의대, 통합치대에 재학 중이거나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번 규정이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이나 유학 커뮤니티 뭐 이런 데 4년 상한 얘기를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박사 과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박사가 보통 5년, 6년 걸리니까 4년을 넘기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6년제 통합약대, 7년제나 8년제 통합의대, 그리고 뭐 6년에서 7년짜리 통합치대가 전부 4년을 넘기죠. 여기서 새 제도가 처음 생기는 상황을 하나 설명드리면 학교는 I-20을 발급할 때 실제 과정 길이를 그대로 적습니다. 6년이면 6년, 8년이면 8년. 그런데 미국 정부도 학교가 서류에 적는 프로그램 기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I-94에는 4년까지만 무조건 지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8월에 내년 8월이죠. 내년 가을에 8년제 통합의대에 입학한다고 하면 학교 서류에는 2035년 5월까지로 적히는데 입국 심사에서는 받은 서류에는 2031년 8월까지만 찍힙니다. 4년이죠. 두 서류 사이에 4년의 간격이 또 생기죠. 그러면 6년제 통합 약대를 연도별로 또 따라가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입학해서 학부 2년 전문 과정 4년으로 진급하는 구조인데 2026년 8월에 입국하면 I-94에는 2030년 여름까지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1학년과 2학년은 학부 단계인데 1학년에는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는 게 막힙니다. 그리고 3학년에 전문 단계로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서류가 유효합니다. 문제는 4학년인데 4학년이 끝난 시점에 만료일이 옵니다. 5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간을 연장받거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죠? 여름방학이죠. 학교는 한산하고 학생들은 실습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와중에 이민 서류를 챙겨야 되죠. 게다가 4학년 여름에 시작하면 늦을 수도 있고요. 심사에 얼마나 걸리는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3학년 가을부터 상담을 시작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요. 7년제 통합의대, 8년제 BSMD, 통합치대, BSDDS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길이는 다른데 첫 조치 시점이 전부 4학년 말로 똑같습니다. 4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이고요. 통합과정이라면 몇 년제든 4학년 말이 첫 번째 고비가 생깁니다. 통합과정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번 규정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완전히 다른 제한을 건 거예요. 학부생은 첫 1년만 마치면 전공도 바꾸고 학교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단계에는 과정을 하는 동안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어느 시점에도 전공을 바꿀 수 없고 학교도 못 옮깁니다. 미국의 약대, 의대, 치대가 대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과정 학생이 전문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 규칙이 통째로 바뀌는 거죠. 성적이 안 나와서 진로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학부 단계에서 생기면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첫 1년만 넘겼으면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 전문 대학원 단계에서 챙기면 다른 대학원으로 갈 수 없고 유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연장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성적 부진인데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통합 과정에서 진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전문대학원 단계 직전입니다. 다만 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건 학부에서 전문 단계로 넘어가는 걸 규정이 교육 단계 변경으로 보는지인데요. 학교가 I-20를 한 장으로 발급하느냐, 나눠 발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학교 내부 실무이기 때문에 실무라서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I-20이 한 장으로 발급되는지, 단계별로 발급되는지, 그리고 답은 꼭 이메일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지금 미국 학부에 다니면서 의치학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를 마치고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요. 미국 대학의 장점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들어가서 고를 수 있다는 것,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서 여러 과목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트랜스퍼도 할 수 있다. 고등학생 때 진로를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한국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미국 학부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유연성이 첫 1년이 이번에 잠깁니다.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공이나 학위 단계를 바꾸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기려는 유학생은 처음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1년을 무조건 마쳐야 된다. 예외가 있는데 규정이 드는 예시가 그 대학이
문을 닫거나 자연재해로 수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전공이 나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는 해당이 안 돼요.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수강 과목을 바꾸거나 세부 트랙을 조정하는 건 해당 안 됩니다. 전공 자체가 학위 단계를 바꾸는 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1년만 지나면 다시 열려요. 요즘 미국에서 전공을 못 바꾼다는 얘기가 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부생은 1학년만 넘기면 되고 전면적으로 맡기는 건 대학원 단계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년 다니고 4년제로 편입하는 경로를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습니다. 첫 1년을 넘긴 이동이고 준학사에서 학사로 가는 건 상위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좁아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학기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옮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CC에서도 최소 1년을 채워야 됩니다. 1년 만에 편입하려던 계획이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를 고를 때 더 신중해야 되고요. 편입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학점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의대나 약대에 필요한 필수 과목이 개설되는지 이런 것들을 입학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학사 경고 이야기입니다. 첫째, 학사 경고나 정학으로 인한 지연이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규정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둘째, 학사 경고나 정학 상태인 학생은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꿀 자격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둘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나빠서 전공을 바꾸고 싶다. 제한될 수 있고요. 학교를 옮기고 싶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졸업이 밀렸다. 연장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회복 수단이 거의 다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학부 성적은 의대나 치대, 약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공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게 스템 다 아시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를 묶어 부르는 말인데 졸업 후에 실습 취업 허가를 OPT라고 하죠. 기본이 12개월이고 스템 학위면 24개월을 더해서 총 36개월이 주어지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스템 여부가 학위 이름이 아니라 학교가 그 전공에 부여한 분류 코드로 정해집니다. ES라고 해도 코드가 없으면 해당 안 되는 거고 BA라고 할지라도 트랙에 따라서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바이올로지 전공이라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이 되고 안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그걸 믿고 또 전공을 정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대신에 I-20의 전공과 분류 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학교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전공을 바꿀 계획이 있으면 바꾸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바꾸고 나서는 늦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판단해야 될까요?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 여기가 이제 골든타임인데,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유일한, 어, 구간이죠. 첫째, 첫 1년을 마쳤기 때문에 전공 변경이 열리는 거고, 둘째, 아직 학사 학위를 안 받았죠. 셋째, 의치학대 필수 이수 과목, 프리레퀴짓 재배치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졸업하고 나면 두 번째 학사가 막히죠. BA로 졸업하면 스템 학위를 얻는 길이 석사 이상만 남는데, 석사는 시간과 비용이 이제 학부 전공과 전공 변경과 비교가 안 되죠. 정리하면 1학년은 잠겨 있고 졸업하면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그 사이에 2학년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도 따로 있어요. 의치학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합격했을 때 보면 학부에서 의대나 치대, 약대로 가는 건 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진학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5월 중순에 학부를 졸업하고 8월 중순에 약대가 개강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3개월 공백이 있죠. 그런데 정리 기간이 30일이죠. 6월 중순까지는 다음 신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강이 8월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 진학할 학교에서 새 I-20를 발급받아서 정리 기간 안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만 학부 다닌 학교와 진학할 학교가 다르면 두 학교가 전산 기록을 주고받아야 되죠. 학부 쪽이 늦으면 새 학교가 서류를 못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정리 기간을 넘기죠. 두 학교에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떨어졌을 때를 보면 미국에 남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졸업 후에 실습 취업 허가 아니면 더 높은 단계의 학위 진학 다른 신분으로 변경입니다. 두 번째는 석사 이상만 되고 두 번째 학사는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스템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실습이 12개월이면 한 번 지원해보고 끝인 거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동안 기간이 끝나버리죠. 36개월이면 두세 번 가능하고 그 사이에 병원이나 연구실에서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다시 지원 서류를 강하게 만들 거고 그러니까 2학년의 전공을 어떻게 정했느냐가 여기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의치학대 다니고 있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유학생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입국 심사대죠. 새 제도에서는 졸업식 다음 날이 됩니다. 네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데 정리 기간이 30일로 줄었고 그리고 이제 서류가 두 종으로 늘었고 둘 다 승인이 나야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재학 중에는 있던 보호 장치도 없어지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체류 연장이 승인됐다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 있어도 된다는 것과 일해도 된다는 건 별개죠. 그래서 미국에 있을 수 있는데 병원 수련회는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수련이 대부분 7월 1일 날 시작이고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련처에 미리 물어보셔야 되고 승인을 기다리는 국제학생들의 이제 시작일을 조정해 준 사례가 있는지 국제학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졸업 후에 실습 신청이 종료일 90일 전에 가능합니다. 5월 중순이면 중순 졸업이면 2월 중순부터 그런데 수련 매칭 결과는 또 3월에 나옵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왜 또 유독 미국 의치학대 준비생만 이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그래서 누가 이걸 챙겨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왜 유독 미국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를 준비하는 유학생들만 이렇게 복잡할까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 전공으로 학부에 다니는 유학생을 보면 학부 4년 다니고 졸업하고 실습 취업 허가를 일하고 취업 비자로 넘어가죠. 신분이 바뀌는 지점이 두 번이죠. 입학할 때 한 번, 졸업할 때 한 번. 이제 의치학대를 준비하는 학생을 보면 학부에 입학해서 4년 다니면서 전공을 정하고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준비해서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에 지원합니다. 여기서 갈리죠. 합격하면 졸업하고 그다음에 전문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데 그 사이에 여름 공백이 있고 정리 기간 안에 신분을 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점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부는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죠. 남으려면 실습 취업 허가를 받거나 더 높은 학위 과정에 가야 됩니다. 갭이어 구간이 통째로 신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재지원해서 합격하면 그때 전문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고 또 4년입니다. 이 4년 동안에는 전공도 학교도 못 바꾸죠. 졸업하면 또 한 번 신분 전환이 오죠. 어, 세어보면 신분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 최소 4번, 재지원하면 5번입니다. 일반 전공 학부생의 2배가 넘죠. 기간도 학부 4년에 전문과정 4년이면 8년, 갭이어가 붙습니다. 10년입니다. 즉 미국 의치학대를 준비한다는 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4~5번의 신분 전환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규정이 그 전환 지점마다 관문을 하나씩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챙겨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들은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들은 특히 대학들은 학생의 10년을 보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기간만 보겠죠.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학생이 졸업하면 끝이죠. 그 뒤에 의대에 가든 못 가든 치대에 못 가든 갭이어를 어떻게 보내든 그 학교 업무가 아니에요. 전문 과정 학교 입장에서는 입학해야 시작이고 그 전에 어떤 전공을 했는지 스템 지정을 받았는지 관여할 일도 아니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은 누가 볼까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위험 중에서 상당수가 정확히 그 공백 안에 있죠. 2학년의 전공을 바꿀지 판단하는 것, 떨어졌을 때 갭이어를 설계하는 것, 학부 졸업과 개강 사이의 여름 공백, 전부 두 학교의 경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규모 문제가 더해지는데 대형 대학들은 국제 학생이 수천 명인데 담당자는 몇 명밖에 안 되죠. 게다가 안내가 대부분 학생 기준, 학부생 기준이죠. 학생이 캠퍼스에 있고 여름방학이 길고 졸업 후에 일정이 유연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고 의치학대 학생들에겐 다 안 맞죠. 새 규정이 학교 업무도 크게 늘렸고요. 만료일을 학생마다 추적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문서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이죠. 인력이 그대로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학생이 직접 챙겨야 될 부분이 당연히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전문 유학원들은 어떨까요? 특정 업체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유학원의 이제 수익 구조, 국내 유학원들의 수익 구조 자체가 대부분이 미국 대학교 입학 성사를 기준으로 한 커미션 수수료죠. 합격증이 나오면 계약이 완결되는 거고요. 그러면 입학 이후에 생기는 문제를 처리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개별 업체가 불성실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거기까지인 거죠. 유학원이 잘하는 영역은 분명히 있죠. 대학교 정보 수집, 원서 접수, 비자 인터뷰 준비 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이 계약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시면 9월 15일 이전에 입국 판단, 겨울방학의 출입국 결정, 학부 1학년의 재학, 2학년의 전공 전환, 통합과정 4학년 연장, 유급 시 사유 문서화, 예비어 설계, 여름 공백 관리, 실습 추천 요청 시점, 졸업 후 30일 설계, 이 10가지죠. 이 중에 합격 전에, 대학 입학 전에 생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입학 직전이거나 입학 이후에 아니면 졸업 이후에 생깁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구간이 유학원이 이미 손을 뗀 이후에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학생은 미국에 혼자 있습니다. 국제학생처는 학생이 수천 명이고 학교는 재학 기간만 보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새로 바뀌는 비자 규정은 156페이지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아직 정하지 않은 것도 13가지나 됩니다. 그걸 20살 남짓한 학생이 혼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겠죠? 그러면 판매디랩이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말씀드려보면 먼저 이제 판매디랩 저희가 못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민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문, 연장 신청 대행, 승인 보장 이런 거 못합니다. 그렇지만 판매디랩에는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출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현직도 미국 약사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 의치약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들이죠. 그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민 변호사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부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위험들은 대부분 이민 절차가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전공을 잘못 골라서 성적이 무너져서 유급이어서 요청 시점을 놓쳐서 이민 문제를 푸는 것과 생기지 않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고 저희가 하는 일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급을 막는 거죠. 유급 한 번에 6가지가 동시가 생깁니다. 졸업이 밀려서 만료일을 넘기고 그 사유가 이 규정에 인정되지 않고 학사 경고를 받으면 전공 변경 자격도 제한되고 전문 과정은 전학, 트랜스퍼 자체가 금지되고 학비가 추가로 들고 면허 시험과 수련 매칭이 1년씩 밀리죠. 예전에 유급이라는 건 학비 더 내고 한 학기 더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 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유급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졌죠. 그런데 그건 이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과목을 들어보고 그 시험을 쳐보고 어디서 학생들이 무너지는지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판매디랩은 이제 이렇게 학교를 고를 때 신문 구조를 함께 보고 학부에서 전공 코드나 스템 여부를 확인하면서 학점도 관리해 줍니다. 떨어졌을 때는 갭이어를 설계해 주고 전문 과정에서 유급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4년은 총 한도가 아니라 연장 절차도 있고 다만 자동으로 열려있던 문이 이제는 매번 열어야 되는 문이 생겼고 안 열리는 경우도 생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준비 시점이 앞당겨졌고요. 신분 문제는 입학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학교를 고르는 시점이 시작됩니다. 9월 15일 이전 입국, 2학년 전공 전환, 4학년 연장 준비, 졸업 90일 전에 실습 신청, 전부 시점만 알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국 의치학대의 10년의 여정이고 그동안 4~5번의 신분 전환을 통과해야 됩니다. 혼자 가는 것하고 함께 가는 게 다르겠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메디랩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